국민의힘은요,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아닥하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올라타가지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자로 몰아갔던 김재섭이, 조경태, 김용태 같은 이준석, 한동훈 찌끄레기들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드디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이끌어냈습니다. 선명한 목표를 밝혔는데요. 바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싸움의 목적 없이 방어만 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외 투쟁을 보면요, 선명합니다. 공격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죠.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신냉전 질서의 하나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게 승리하는가 마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세력의 내란 프레임 공세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벽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란 프레임을 쓰는 목적을 알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왜 한국이 전쟁에 준하는 위험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민주당과 같은 시각에서 내란 정당 프레임 속으로 끌어당기는 분자들 또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른 투쟁 끝냅니다. 이재명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보수 재건의 과제, 내부 배신의 세력, 그리고 내란 프레임의 실체, 장외투쟁의 의미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거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2번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가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세상도 좌파가 6대4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시작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영윤TV는요, 정치 유튜브 중에 힘들게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우파와 나라를 위해서 작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수 재건의 두 과제 뭐겠습니까? 세력 확장과 외부의 공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두 가지다라는 거죠. 이 두 축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보수는 재건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이 장외투쟁을 했다라는 건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를 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꾸준하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장외 집회에 함께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장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란을 운운하면서 국민 혼란을 키우는 자들, 그 이름을 과감히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이름 딱 맞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만든 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정에서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 이것을 만든, 이 기막힌 사태를 만든 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 맞습니다. 한동훈 그 자체가 빌런이다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과 탄핵까지 항상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동훈은요, 아침부터 분노 포인트로 그냥 막 욕이 튀어나오니까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은 저는 안철수
등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매번 좌파리들의 승리에 대해서 어시스트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4번의 대선 출마가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이준석이와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잠잠바리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요, 한동훈만큼 분노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짓거리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정치 은퇴를 요구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승리하려고 하면요, 내부의 기회주의자들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란 프레임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다. 모스탄 전 대사,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로 이 임명 후보에 들어가지고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의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힘들게 계시지만 이 대통령의 자리를 박탈당할 만큼의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동훈이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내란 프레임을 먼저 잡았습니다.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시작을 한 게 누구냐? 비상계엄이 일어났던 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이건 내란이야라고 외쳤던 이준석과, 그리고 그 다음날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한 한동훈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둘이가 촉촉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에 휘말린 국민의힘은요, 공격 포인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위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되는 거죠. 내란은 없었다. 내란이 뭐냐? 진짜 내란의 세력은 이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만나기 3시간 전에 SNS에 숙청, 혁명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것에 겁을 먹어가지고 발발 떨고 백악관에서 어떻게 인간 비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온갖 밑도 끝도 없는 아첨을 쏟아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문제를 사상전으로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치열한 체제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정보기관, 사적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산주의 세력의 대가리가 누구냐? 이재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고든창 박사는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간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는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진짜 친북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적 루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뭐라고? 이 빨갱이 새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왜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던졌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것까지도 안다라는 거죠. 이재명 세력의 내란 프레임 공세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은요,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특별 내란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거기에 무리하게 어떻게 서영교가 AI 가짜 음성까지 틀어가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무리수를 주다가 어떻게 지금 터진 겁니다. 그런 세력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란 정당이래요. 사과해야 된대요. 라고 시부린 게,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안철수와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진짜 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하죠. 트로이 목마가 뭡니까? 내부에서 빗장을 열어가지고 적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 트로이 목마가 내부에 있는데 장애투쟁에서 7만 명, 10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봤자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의 장애투쟁에 가지는 의미를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장외투쟁은 단순한 거리 시위가 아닙니다. 보수 내부를 정리하고 내란 프레임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드러내면서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첫 신호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환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여러 번 맞으면서 방어하다가도 제대로 된 공격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큰 약점을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저들의 약점이 뭡니까? 쉐쉐입니다. 저들의 약점이 뭡니까? 대북송금입니다. 저들의 약점이 뭡니까? 빨갱입니다. 저들의 약점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 프레임이 아니다라면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이끄는 장외투쟁은 곧 보수의 재건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공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김민수는요,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방송에서 내란 아니다, 내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내란의 세력은 누구냐? 이재명이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2시간 만에 해제된 날, 그 다음 날에 제가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쇼츠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죠. 내란 프레임을 조작한 세력들을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격해야죠.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도 공격해야죠. 언론이 잠그고 있는 홍장훈의 메모, 그것을 들고 나와서 체포조로 발전시킨 박선원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한 전 세계 움직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내부의 배신자들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아닥하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올라타가지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자로 몰아갔던 김재섭이, 조경태, 김용태 같은 이준석, 한동훈 찌끄레기들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정선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 세력의 배후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한가?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보수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의 장외투쟁은요,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고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민의 외침입니다. 이재명 이미 쫄았습니다. 원래 어깨 뒤로 사람들 떼거지로 거느리면서 센 척하는 것들이 말 잘 바꾸고요. 제일 비열합니다. 이재명이 그렇죠. 저는요 11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